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정은 쫄았냐? 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보 정찰기가 한반도에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바싹 쫄은 것 같습니다.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이렇게 우리 군사 소식 또 안보 소식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런 기사 지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전국 단위 대규모 방공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그 이유를 분석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금 양강도 내에 있는 북한의 북쪽 지역이죠. 양강도에 있는 그 주민들과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습니다. 14일부터 남조선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한동안 반항공훈련이나 군사훈련이 없어 조용했는데 갑자기 훈련을 해서 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 오전 9시만 되면 귀청을 찢는 듯한 반항공 사이렌 소리가 들려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다. 각 지역 인민방과 기관, 기업소에서 미제와 남조선의 전쟁준비, 군사합동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양강도에 있는 주민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14일부터 북한이 전국적으로 방공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반항공이라는 것은 적의 공습에 대비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또는 요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지금 길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양강도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함경남도에 있는 또 소식통을 이용해서 또 자유아시아 방송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14일부터 남조선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비한 반항공훈련이 시작됐는데 이 훈련은 원산과 청진에서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전국 단위의 훈련인 것 같다. 즉 원산은 강원도죠. 지금 함경남도 소식통이에요. 원산은 강원도, 청진은 함경도 북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다. 또 양강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국적인 겁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병력 이동 및 배치 훈련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성과적이라던 조미 순회 상봉 이후 이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회담이 잘못되었다고 직감한다. 참 북한 주민들도 아주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미 순회 상봉, 즉 미북 정상회담을 아주 잘할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또 돌아와서 마치 잘한 것처럼 홍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사이렌을 울리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또 공격한다는 거 아니냐. 아니 방금 트럼프하고 만났다면서 그런데 왜 또 하는 거냐. 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직감하는 것이죠. 북한은 본능적으로 미국의 전투기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방위 훈련, 공습 경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잘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15일 날 혹시 어딘가로 가다가 민방위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렌 울려서 차를 세우시오. 또는 옆으로 비켜서시오. 정지하시오라고 하면 재수 없다. 하필 이때 지금 나와가지고 민방위 훈련 걸렸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의 공습에 당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방위 훈련에 대한 중요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보도에 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데는 민방위 훈련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민방위 훈련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북한 이 5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2차 대전 초반에 독일로부터 무제한 공습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당했습니다. 또 독일은 2차 대전 말기에 미군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당했죠. 일본군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전 기간에 걸쳐서
미군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폭격을 당했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은 6.25 3년 동안 개전 첫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폭격을 당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 전체가 다 제공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전투기들, 폭격기들에 대한 이 폭격에 대한 공포가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반항공훈련, 즉 우리로 치면 민방위 훈련에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갑자기 민방위 훈련을 대단히로 한다는 것은 미국의 공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전국적 반항공훈련이란 뭐냐? 한미연합공군의 공습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군 또 준군사 조직의 방공전력이 총동원되어 실시되는 방공훈련입니다. 인민반, 기업소 단위의 조직의 대피, 배치, 전투 절차로 시행되면서 통상 동계훈련 직전에 또 훈련 초기에 실시합니다. 자, 이 반항공훈련이라고 한 것은 적의 전투기,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그 대공포로 공격을 해서 요격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그 대공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은 대공포를 가지고 막아내고 나머지는 방공으로 대피를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면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서 합니다. 당연히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죠. 그런데 북한은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항상 동계 훈련만 합니다. 왜? 봄, 여름, 가을에는 자력경생, 즉 군대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모신기 하고 뭐 할 일이 많죠. 추수할 때까지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12월 달부터 동계 훈련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전쟁 시나리오대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쟁의 첫 개시가 뭡니까?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북한 지역의 레이더 시설, 전략적 기지, 탄약고 이런 것들을 폭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군이 우리를 전면 남침을 한 이유겠지만 어쨌든 한미연합 전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북한의 레이더 시설을 폭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약고, 유류저장고 이런 것들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공훈련을 한 것은 전쟁 시나리오의 극초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계훈련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방공훈련은 극초반부, 즉 12월 달, 길어야 1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중순에 하는 것이죠. 이건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수리 연습,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 없어져 버렸는데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키리조브 훈련해서 미군이 전시 증원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을 통해서 그 들어온 병력들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연합으로 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군은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연합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벌어지는데요. 북한은 그때 또 반항공 훈련을 합니다. 왜? 미군 공군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합동 그 폭격 이런 전투 훈련을 하니까 자기네들 대형 차원에서 언제 또 들어와서 그냥 때려버릴지 모르니까 전국적인 반항공 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비질런트 에이스, 그래서 또 미 공군만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미연합 공군이 합해서 이거는 그 독수리 연습이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처럼 전 육해공이 다 하는 훈련이 아니고 공군만 작전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장 첫날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그 다음날 스커드 미사일 헌팅하고 이런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하는 게 비질런트 에이스인데 그거 할 때 또 대규모로 이제 또 반항공 훈련을 하는 거죠. 왜? 훈련한 척 하다 와서 진짜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3월 말에 하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국방부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훈련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북한은 매년 동계훈련이 끝날 때쯤 방공훈련을 실시하며 올해 훈련 역시 예년과 차이가 없어 특이 동향은 아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왜냐?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평창 올림픽 직후에 키리조브 훈련, 독수리 연습 대폭 줄여서 미군 전략자선들 안 들어왔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훈련이 끝날 때쯤 방공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3월 달보다는 4월 달에 합니다. 왜? 맥스 썬더 훈련을 그때 하니까 그때 합니다. 동계 훈련을 끝날 때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항공 훈련은 동계 훈련 시작할 때쯤 합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참 국방부 대변인 또는 이 국방부 관계자들 옛날에는 이렇게 거짓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신인균의 국방TV 있으니까 안 속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반항공 훈련을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컴뱃 센트라는 정찰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3월 12일 날 저녁 6시 10분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날아왔습니다. 요코타 기지로 날아왔다가 그 다음날 3월 13일 날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3월 14일 날부터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3월 14일부터 반항공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 이 컴뱃 센트의 위상 때문입니다. 또 능력 때문입니다. 이 컴뱃 센트는 감청 또는 신호정보, 통신, 휴대폰, 전자파 이런 거 다 수집하는 그런 어떤 시진트라고 하는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감청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의 이 컴뱃 센트는 단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은 거의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고 17년에 이제 그때 전쟁 위기가 있었으니까 가끔 들어왔고 그때는 주로 크림반도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군 통행 못하게 크림반도 막아버리고 해협 막아버리고 막 그런 지금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림반도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아주 오랜만에 한반도에 왔는데 이 컴뱃 센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합니다. 직보. 왜냐? DNI나 CIA 이런 데서 이제 다 정보를 모으죠. 리베 조인트다, U2다, 위성이다 이런 데서 또는 휴민트 이런 모든 정보를 정보기관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쩌면 가공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용과 조금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이 진짜로 뭔가를 결심해야 될 때 CIA나 DNI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정보도 당연히 받지만 그 정보를 대통령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컴뱃 센트는 자기가 모은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교차 검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DNI나 CIA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이 컴뱃 센트가 들어왔다. 주로 이 컴뱃 센트는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 출몰합니다. 이게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화들짝 놀라서 반항공 훈련을 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이게 보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십시오. 뭘 하죠? 레짐 체인지, 참수 공격 하십시오. 이제 이런 보고를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정찰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3월 5일부터입니다. 2월 28일 날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이 사실 노딜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3월 3일 날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부터 3월 5일부터 리베 조인트, 제가 보도 들었죠. 리베 조인트, 그리고 U2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북한의 환적 화물을 감시하러 오산기지에 내려있던 U2가 전부 다 오키나와로 갔다가 3월 5일부로 다 돌아왔습니다. 환적 화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RC-12X 가드레일, 이것도 역시 미 육군이 운용하는 정찰기인데 5대가 한반도에 있었는데 5대가 더 왔습니다. 미 육군이 총 전 세계에서 19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10대를 지금 한반도에
한국에 지금 들어보내서 작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이 정찰기인 컴뱃센트가 3월 14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3월 14일부터 반항공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죽을까봐. 여기서 컴뱃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할까봐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컴뱃센트의 등장에 김정은 쫄았냐? 아마 쫄 겁니다. 당연히 쫄죠. 제가 그냥 어느 날 밤에 김정은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작전, 항공작전, 제가 그동안 해드렸던 여러 가지 작전을 모아보면 그거 가지고 김정은을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것을 제가 시간 내서 자, 이렇게 오스프리가 들어가고 C-130제, AC-130제가 이렇게 엄호를 해주고 그 사이에 F-22는 어떻게 해주고 F-35는 어떻게 해주고 또 뭐 조기 경보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조인트 스타즈는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뭐 또 이 컴뱃센트, 또 RC-135U, W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EA-18G 그라울러는 또 와서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만 딱 모으면 지상군 동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사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군에게는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내어서 그 작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전 할까봐 김정은이 바짝 쫄아서 전국적으로 반항공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군의 전투기들이 그 작전하러 싹 들어와서 그냥 자기를 잡아갈까봐. 김정은 쫄았냐? 쫄죠. 그렇게 쫄지 말고 비핵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심하세요. 신인균의 데일리 디펜스 오늘 추가로 하나 더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